최화영이 30년 동안 완벽하다고 믿어온 모든 것이 립스틱 하나에 담긴 목소리 한 토막에 전부 끝나버렸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병실에 홀로 누워있던 마서린이 사고 직전 몰래 숨겨뒀던 그 립스틱 안에 최화영의 납치 고백과 살인 지시가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거든요. 갓난아기를 훔치고 사람을 지우고 드림그룹 전체를 손에 넣으려고 30년을 쌓아온 여자가 결국 자기 입으로 직접 한 말에 스스로 걸려든 거였습니다. 마서린이 기억을 되찾고 오장미와 처음으로 손을 맞잡으며 마대창 앞에서 그 립스틱을 재생하는 순간까지 오늘 그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강혁부터 봐야 합니다. 최화영의 30년 파트너이자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그가 오늘 밤만큼은 처음으로 손을 멈췄거든요. 최화영의 지시는 단순했습니다. 기억이 없는 지금이 기회니까 수면제 용량을 높여서 마서린을 병실에서 조용히 없애라는 거였죠. 이강혁은 담당 의사에게 그 지시를 그대로 전달하고 최화영에게 오늘 밤 처리 가능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차 안으로 돌아온 이강혁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강혁과 강준호, 부자관계 일치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거든요. 최화영은 강준호를 강남봉의 아들이라고 말해왔지만 그게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이강혁은 그 아이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이 그 아이를 드림그룹을 통째로 삼키는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 지금껏 눈을 감아온 거였어요. 그리고 최화영의 지시 안에는 이런 말이 끼어 있었습니다. 오장미는 결혼 후에 처리하면 된다고요. 이강혁은 그 한 줄에서 멈췄어요. 30년을 최화영 곁에서 보내며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나중에 처리 목록에 올랐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도 그 목록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이강혁은 오늘 처음으로 실감했고 유전자 결과지를 봉투에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한편 상견례 자리에서 흘러들어온 법원 등기 서류를 오장미가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은 법원이고 수신인은 최화영이었는데 등기 수신처에 낯선 병원 주소가 찍혀 있었거든요. 법원 등기는 대리인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주소는 최화영이 마서린을 숨겨둔 곳이어야 했습니다. 오장미는 그 주소를 들고 곧바로 한영자를 찾아갔어요. 한영자는 문을 열자마자 굳었지만 오장미는 물러서지 않고 5분만 달라고 했습니다. 최화영이 정숙희에게서 갓난아기를 훔쳐 드림그룹 손녀로 키웠다는 것, 자신을 죽이려 보낸 트럭에 마서린이 대신 치였다는 것, 기억을 잃은 마서린이 지금 병원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전부 털어놓았거든요. 한영자의 팔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이자 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한영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강백호가 등기 수신처 주소를 화면에 띄우면서 마서린이 있는 병원을 정확히 확인했어요. 최화영은 바로 그 순간 비서에게 아무 이상 없다는 확인을 받으며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남긴 흔적이 그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마서린은 그날 저녁약을 받으면서 알약이 어제보다 하나 더 늘어난 걸 알아챘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기억이 없어도 몸이 먼저 말했거든요. 먹으면 안 된다고요. 마서린은 약을 손에 쥐었다가 베개 밑에 숨기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이유도 모르는데 기다려지는 그 사람이 어쩌면 자신을 살려줄 것 같았거든요. 복도에서 이강혁이 걸어오고 반대편에서 오장미가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이강혁이 그 자리에서 발을 멈췄어요. 최화영의 지시라면 막아야 했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봐온 서린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이강혁은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가라고요. 오장미가 바로 앞에 서서 비켜달라고 했고 이강혁이 천천히 옆으로 물러섰어요. 막지 않았습니다. 그가 복도를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지면서 최화영과의 30년이 그 복도에 조용히 내려놓아졌어요. 오장미가 병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바로 열지 않았어요. 처음 마서린을 만났던 날 같은 얼굴을 한 여자가 자신을 적으로 대했던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그때는 그 얼굴이 같은 엄마에게서 나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마서린이 창밖을 보다 고개를 돌렸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거든요. 당신 누구냐고 어떻게 내 얼굴을 하고 있냐고 마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장미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 오장미야, 너 언니야라고요. 마서린이 뒤로 물러서려다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자신은 외동이라고 했는데 오장미가 작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쌍둥이야라고요. 무언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을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거울 속 자신이 걸어 나온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마서린은 여전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오장미가 마서린 맞은편에 앉아서 멈추지 않고 말했어요. 최화영이 정숙희에게서 갓난아기 마서린을 빼앗아 들인 그룹 손녀로 키웠다는 것, 자신을 죽이려 보낸 트럭을 마서린이 대신 맞았다는 것, 그 사고가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다는 것을요. 마서린의 손이 이불을 꽉 쥐었습니다. 파편들이 밀려왔어요. 도로, 빛, 굉음, 그리고 트럭보다 더 먼저 들렸던 최화영의 목소리가요. 조용히 해. 기억하면 안 돼. 어릴 때부터 들어온 그 목소리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게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 기억났어. 다 기억났어. 30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리였습니다. 나한테 왜 이제야 왔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오장미가 먼저 무너졌고 두 자매가 병실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 얼굴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눈물이 멎고 마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한테 립스틱이 있다고 최화영이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그 안에 최화영 목소리가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살인 지시, 납치 고백, 마서린이 사고 직전에 몰래 숨겨둔 거였거든요. 오장미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말했어요. 나는 소송장 있고 한영자 씨도 있고 회장님도 계신다고요. 마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네. 같이 끝내자. 두 자매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봤고 망설임이 없었어요. 마대창의 서재에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섰습니다. 마대창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고 낮게 물었어요. 둘 다 내 손녀야? 오장미가 자신들의 아버지가 마동석이고 어머니가 정숙희이며 자신도 마대창의 손녀라는 것을 말했고 마서린이 최화영이 납치해서 키운 것이라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의 할아버지가 연달아 귓속으로 들어오면서 마대창의 손이 떨렸어요. 마서린이 립스틱 케이스를 꺼내며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어요. 최화영과 마서린 유전자 검사 결과 불일치, 납치 고백, 마서린 제거 지시가 서재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마대창이 눈을 감았고 서재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지팡이가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였거든요. 마대창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내 아들 마동석이 남긴 핏줄을 그 여자가 훔쳐왔어. 낮고 느리고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마대창이 비서를 불렀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연락하고 법무팀을 부르고 최화영이 드림그룹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장미와 마서린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한영자는 책상 위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 소송부터 오복길 사망 재수사 요청서, 정숙희 납치 관련 고소장, 마동석 실종 수사 촉구서, 이강혁 체포 교사 증거 목록까지 변호사 10명을 써도 못 막을 분량이었거든요. 그 시각 최화영은 드림호텔 대표실에서 결혼식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레면 끝나고 준호가 사위가 되면 마대창도 어쩔 수 없고 서린이는 오늘 밤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믿으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30년이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렸고 경찰이었습니다.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교사 사기 혼인, 납치 공모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는 말이 대표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최화영이 이강혁을 불렀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화영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분노도 공포도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 온몸을 감쌌거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감각이었어요. 마 회장 집 2층 창문에 오장미와 마서린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갑 차고 끌려나가는 최화영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최화영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봤을 때 똑같은 얼굴 둘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최화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서린이 오장미의 손을 잡았고 오장미가 꼭 쥐었어요. 피고 최화영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살인교사, 살인미수교사, 납치 공모, 사기 혼인,
마약 투여 지시, 30년 악행의 마지막이 6글자로 끝났거든요. 법정 뒤편에서 오장미와 마서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마서린이 먼저 오장미 손을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복도에 햇빛이 쏟아졌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서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한테 가자. 오장미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복도의 햇빛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느렸어요. 오늘 이야기는 실제 방송이 아닌 제가 상상해본 예상 스토리입니다. 마서린 립스틱 하나가 채화영 30년 거짓말을 끝낸다는 구성,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마대창이 채화영에게 지분 박탈 외에 또 어떤 응징을 내릴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 예측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빠르게 가져올게요. 고맙습니다.